우리 가까이에 있는 뇌전증. 여러분은 뇌전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뇌전증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국내에서만 해도 제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약 4, 50만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히들 간질로 알고 있는 뇌전증은 잘못된 편견으로 환자들이 늘 숨지기고 지내는 가슴 아픈 질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전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 중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내는 뇌세포가 과도하게 흥분을 하게 되면 이 흥분 현상이 퍼져 주변 신경세포들까지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 현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며, 이 발작이 만성적으로 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발작은 크게 부분 뇌전증 발작, 전신 뇌전증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뇌전증 발작은 뇌의 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발작으로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발생하거나 반응이 느려지고 초점 없이 의식을 잃는 증상 등을 보입니다. 입맛을 다시거나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행동과 같은 의미 없는 반복 행동도 부분 발작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뇌전증 발작은 뇌의 전체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발작으로 대표적으로 심한 경련이나 온몸이 뻣뻣해지는 감직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단순 부분 뇌전증의 경우 특별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식장애나 경련이 동반되는 복합 부분 발작이나 전신 뇌전증 발작의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나 쓰러짐, 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발작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환자를 바닥에 눕힌 뒤 다칠 수 있을 만한 주변의 물건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혀를 깨물거나 질식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주고 입 안의 내용물이나 분비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환자의 몸을 주무르거나 손을 따거나 하는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작이 점차 멈추어 환자의 의식이 깨어나면 편안한 장소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작이 2, 3분 내에 멈추지 않으면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증상을 상세히 기록해두거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뇌전증 발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2, 3분 이내에 멈추기 때문에 증상을 직접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발작 형태, 주기, 빈도 등을 체크하는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병력 청취 외에도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뇌파 검사, 신경 영상 검사 등은 뇌전증을 진단하기 위해 중요하며, 혈액 또는 소변 검사 등이 질환의 원인 확인 또는 약물 치료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70% 이상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이 중 일부는 완치되기도 합니다.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도 수술이나 식이요법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질환입니다. 뇌전증 환자는 1년 중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모두 합쳐도 20분이 채 되지 않고, 약을 복용하면 발작이 조절되어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증상을 보이는 시간을 다 합쳐도 겨우 하루 24시간을 넘지 않는 정도의 시간일 뿐인데, 그 시간 때문에 뇌전증 환자들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로 소외되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와 우리들 속에서 치료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과 배려로 뇌전증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 환우들이 더 이상 병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프지 않게, 더는 숨기고 살지 않게 뇌전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환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